ETF,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세금, 수수료, 매매 가능 상품입니다. 말만 들어도 약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제일 쉽게 투자하는 법이 있습니다. 피비님, 그런 건 좀 빨리 알려주셨어야 하는데. 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친절한 가이드가 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화에서는 연금 자산과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투자 상품 중 ETF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다뤄볼 예정입니다. 삼성증권 연금 클래스! 오늘도 쪽집게처럼 아주 콕콕 핵심만 짚어서 답변해 주실 두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소장님, ETF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또 두 번째는 수수료, 세 번째는 매매 가능 상품입니다. 제가 세금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ETF를 투자하면 두 개의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하나는 판 가격이 산 가격보다 높을 때 생기는 매매 차익, 그리고 ETF에서 산 종목에서 배당 수익,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연금 자산인 연금 저축, 퇴직연금, DC, 그리고 IRP 계좌에서는 두 개의 수익을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도 돈을 빼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시점을 미뤄줍니다. 즉, 세금까지 계속 재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55세가 넘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연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16.5%라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거죠. 그럼 연금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수익이 났을 때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계좌에서는 매도 시점에서 바로 과세를 하는데요. 매매 차익에 대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비과세, 그 외는 배당소득세 15.4%, 배당 수익은 배당금 수령 시점에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15.4%를 과세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당이 잘 나오는 인컴형 ETF, 그러니까 매월 배당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연초에 4만 원에 산 ETF를 4만 4천 원에 팔아서 4천 원의 매매 차익을 받습니다. 만약 연금 계좌에서 샀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4만 4천 원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다면 4천 원 수익의 15.4%인 616원을 세금으로 내고 43,384원이 되겠죠.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익금까지도 모두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로 든 금액이 너무 작아서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눈을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새 커져 있는 건데요. 장기 투자인 연금에서는 이 세금만큼을 매년 굴리고 또 굴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커져 있어 이래서 과세 이연이 중요하구나 하고 느끼실 때가 올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또 알아둬야 할 부분이 수수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ETF를 거래할 때는 매매 수수료와 운영 보수 두 개의 비용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계좌에서 ETF를 하면 주식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거래할 때마다 내게 되는데요. 연금 계좌는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나눠보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주식 매매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가 발생하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매 수수료가 아예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ETF를 거래하면 21년 말까지 0.0042087%의 낮은 수수료 혜택이 있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매 수수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운용보수만 투자한 기간만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ETF를 하실 거라면 수수료 측면에서 연금 계좌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연금 상품으로 왜 ETF가 핫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부분, 어느 부분일까요? 연금은 소득이 나오지 않는 시점을 위해서 천천히 투자를 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ETF를 투자할 때도 약간의 제약이 있답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굿버스 ETF 투자 많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ETF의 상당 비중이 이런 상품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서 연금 계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DC, IRP에서는 그 외에도 조금 더 상품 제약이 있어요. 안정적인 연금 운용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점들이 생겼는데 혹시 오늘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ETF 투자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요. 듣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ETF라는 상품이 그 주식의 특성이 있어서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묻지마 투자는 안 되죠. 최소한의 정보를 이해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골라야 되고요. 더 유망한 섹터를 찾아서 항상 그 정보를 검색해봐야 되기도 하죠. 또 그리고 매일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연금 자산 자체도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망한 섹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ETF가 적정할 수 있지만 그런 공부가 또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제일 쉽게 투자하는 법이 있습니다. 피비님, 그런 건 좀 빨리 알려주셨어야 하는데 저 같은 주린이는 지금 ETF 말만 들어도 약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제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상품일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TDF라는 상품입니다. TDF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TDF는 저도 이미 익숙하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죠. 은퇴 시점을 타깃으로 해서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상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TDF 상품을 보면 TDF 2030, TDF 205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은퇴 예정 연도랍니다. 보통 5년 단위로 나와요. 즉 2050에 은퇴 예정인 사람이 2050 상품에 가입하면 은퇴가 많이 남은 현재 시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고민할 필요 없이 주식 비중을 줄여준답니다. 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TDF를 고르는 방법도 한 4가지 정도로 알려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자신에게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 다양한 운용사에서 출시한 TDF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 자산 편입 비중이 변화하는 게 내 성향에 맞는지 또 은퇴 시점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둘째로는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는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TDF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변하게 되는데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은 환해지형, 또 달러 등 해외 통화로 투자를 하려면은 환 노출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TDF는 선진국에서 투자 전략과 운용 성과가 검증된 상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TDF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그 해외 운용사와 협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TDF 2030 증권펀드를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2030은 내가 원하는 은퇴 시점, H는 환해지, 환 노출형은 UH라고 붙어요. 또 채권 혼합은 전체 자산의 60%가 채권형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품명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 투자 방법에 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 있으실까요? 저는 지난 3화에 증권사에서 저축 예금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저축은행 예금은 일반적으로 그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나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돈을 쪼개서 가입하곤 하시는데요. 사실 이 모든 귀찮은 일들이 DC IRP 계좌에서는 원클릭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삼성증권에서는 15개 저축은행에 1, 2, 3년 만기에 예금을 살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별 원리금 합산 5천만 원까지 원리금 보장이 되고
조금 더 간편하게 투자를 하시도록 만기 시 원리금이 5천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매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다이렉트 IRP 고객을 위해 온라인 가입도 손쉽게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원리금 보장 상품은 저축은행 예금밖에 없습니까? 더 있습니다. 바로 ELB라고 하는데요. ELB는 신용등급이 AA 플러스에서 AA 수준으로 높은 우량증권사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또 10,000원 이상 제약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연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쪽집게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회차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은 연말정산 때 최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연금저축이 전통적인 연말정산의 강자, IRP는 신흥 강자입니다. 직장인은 2개 다 가입해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